티키타카 생활의 발견. 스브스 프리미엄 티키타카입니다. 요즘 부동산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 오름세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15주 연속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가가 15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지난주보다는 0.12% 상승을 했고요. 이게 7월 4주차부터 상승 전환한 다음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서울만 놓고 보면 24주 연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19% 올라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일부 지역의 비싼 아파트 평균 가격을 높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반기 입주 대장이잖아요. 네.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가 111제곱미터 평형대가 나왔었는데 이제 입주장이 열렸을 때 12억에서 14억 원 정도 선이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비싸죠. 네. 네, 그 정도 전세 가격이 형성됐었는데 최근에는 20억 원을 찍었습니다. 많게는 8억에서 6억 정도 오른 거죠. 또 마포구에 있는 마레프 되게 선호되는 단지이기도 그쵸. 한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네, 84제곱미터가 올해 1월만 해도 전세가 7억 원 선이었는데 최근에 한 1억, 2억 올라서 8억에서 9억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상급지일수록 전세가 상승폭은 컸던 게 맞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연초보다는 전세 효과가 그대로거나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요즘 또 전세 매물도 귀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부동산 시장을 계속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서울 매매 물량은 계속 쌓인다 이런 얘기는 좀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주말 기점으로 8만 건을 찍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전세 월세 물량은 부족해서 찾기가 어렵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창 부동산 호황기였던 21년에 초에는 이제 서울 전세 매물이 5만 3천 건이었는데 이게 네. 2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9월, 10월에는 3만 건을 좀 넘겼고요. 그러다가 최근엔 전세 물량이 약간 좀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는 있긴 한데 지금은 3만 3천 건 수준입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물론 2년 전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도 다시 조금씩 늘고 있고 근데 전세 가격은 또 오르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참 어렵네요. 네, 전세 매물이 감소를 했다는 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2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건 맞으니까요. 네. 전세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금리일 그쵸. 텐데요. 네. 일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4에서 5% 또는 그 이상이고요. 네. 또 사실 집 살 때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좀 끌어온다면 이자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맞아요.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다가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일단 좀 관망을 하자, 나중에 진입을 하자 이렇게 전환하는 매수자들이 지금 있는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 시장의 수요자로 진입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세 가격을 높이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 물량 계속 쌓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래량은 이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이 매매가 이제 아파트가 지금 8만 건 안팎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거래량은 10월에 1,533건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적은데요? 네. 네. 이게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이게 사실 2월이면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고 금매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때잖아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엄청 맞아요. 반값으로 떨어진 아파트도 있었죠.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아직 남기는 했는데 이걸 감안해서도 10월의 거래량은 3천 건을 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곤 있습니다. 네. 2월이나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 정말 급해서 던지는 그런 급매물들은 다 소진이 됐다. 이런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다만 이제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받쳐줬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기억하실 텐데 네. 저희가 티키타카에서도 한번 다뤘잖아요. 이게 일반형이 9월 말 이후로 종료가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특별형만 있어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소득 제한을 두고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만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이유로도 매입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좀 막히고 급매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집주인들도 매매로 내놨던 걸 일단 다시 전세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내놨는데 이래서 안 팔리는군요. 사실 이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하반기에 역전세 대란 우려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역전세는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건가요? 물론 매주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낙폭이 컸던 터라 당장 몇 주 오른 것만으로 역전세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쉽게 그냥 심플하게 나누면 절반은 세입자고 절반은 집주인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비롯되는 오해이자 오인인데 우리가 보통 전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비교할 때 집을 구하는 임차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번 달에 얼른 내가 집을 빨리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까 아니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아니 다음 달까지 좀 기다릴까 이렇게 그때그때 가격을 비교해서 결정하는데 사실 이 역전세 관점에선 되게 중요한 게 임대인의 시각이거든요. 전세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길게는 4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 가격을 당장 전달, 이번 달과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2년 전, 4년 전과 비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맞지만 2년 전에 한창 고점을 찍었고 막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던 2021년 이때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전세 우려는 여전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데이터만 봐도요. 전세금 반환 대출 규모가 1년 새 14% 넘게 늘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받은 대출 금액이 늘어난 거죠.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끌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면 가장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사실 경매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인지 경매 진행 건수는 2년 11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도 많아졌다고요? 네. 경매가 지금 좀 많이 막 경매 관련 막 강의 같은 것들도 되게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재테크의 경매 강의가 꽤 늘었더라고요. 네. 경매 시장이 이제 막 노다지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0월에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29건입니다. 서울은 238건인데요. 이게 숫자만 들어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2016년 5월 이후에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다 건수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매 매물들도 바로바로 소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낙찰률이거든요. 네. 낙찰률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26.5%로 지난달 대비 5% 하락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592건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 또한 2015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세 가격 상승, 또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쭉 살펴봤는데 만약 지금 이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꼭 수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뭔가요? 네,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의무는 아니었군요. 네네, 생깁니다. 네. 사실 전세는 수억 원이 오가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체납 세금을 그 매각 대금에서 제하고 보증금을 변제하는데 이걸 임차인은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내 돈을 이제 가져갔는데 세금이 밀렸는지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되게 좀 사각지대에 놓였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되고 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집을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나 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해서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 예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 쓸모있는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티키타카 생활의 발견. 오늘 정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